그런데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 한남동 관저에서 언제 나갈지 기약은 없습니다. 주말 사회 승복 메시지 없이요. 일단 뭐 늘 여러분 곁을 지킬 거다. 이런 뭐 다소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윤상현 의원을 통해서 최근 윤 전 대통령의 근황도 전해졌습니다. 관저에서 언제쯤 나오십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 며칠 상관은 나오십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냥 관저에서 짐 정리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 퇴거 얘기는 잠시 뒤에 만나보기로 할 텐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윤상현 의원이 아까 얘기하기로는 아예 친윤들이 같이 신당을 만들자다는 얘기도 있다. 이게 윤상현 의원의 주장이거든요. 그 친윤이 뭐 친윤상현인지 친윤석열인지 저 잘 모르겠는데 신당 얘기가 있다. 이게 어느 정도 그 내부 기류가 진짜 있긴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없다고 너무 보고요. 단언하시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윤상현 의원이 저렇게 말씀하신 취지는 대통령 탈당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예. 이런 움직임도 있으니까 약간의 경고성 차원에서 단합하자라는 취지인데 저런 말씀이 오히려 단합을 해치는 거예요. 윤상현 의원께서 글쎄 이거는 머리와 꼬리가 바뀐 꼴이 돼서 저렇게 만약에 한 번 저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이제 본물 터지듯 뭐 아니다 맞다 또는 그러면 탈당해라 신당 차려라 이런 식의 서로 간에 또 요구가 터져 나오거든요. 저는 매우 부적절한 말씀이라고 보고 사석에서 뭐 각자 서로 간에 의견 조율할 때 나오는 말은 몰라도 예. 저렇게 공식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을 수는 있어도 진지한 고민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신당 창당이 부적절하다고 뭐 개인적으로 좀 쓴소리를 하셨는데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사실 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서 언제 나오냐. 빨리 퇴거하라고 뭐 주말부터 오늘까지 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보니까 뭐 트럭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퇴거 준비를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뭐 이번 주 내에 퇴거를 한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긴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아크로비스타가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에서 한 5개월 정도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했을 때의 상황을 좀 들어보니까 이게 경호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하나를 단독으로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경호조도 세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경호원들이 어디에 머물 것인지 그리고 경호에 필요하기 때문에 CCTV도 군데군데 설치를 해놔야 되는데 이게 또 이웃 주민들의 사생활에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로 가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로 이웃 주민들에게 민폐일 수 있고 또 집회도 계속 열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야당이 보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일단은 아크로비스타에서 뭐 어디 양평이라든지 다른 좀 지방으로 주택으로 좀 가는 것이 어떨까. 그것이 본인도 마음 편하게 사시고 또 이웃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어떨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시간을 더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말씀하-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짐 싸는 중이고 며칠 내에 나올 거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한남동 관저 나올 거다라는 게 윤상현 의원의 얘기니까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뭐 네. 굳이 서초동 사저 얘기 말고도 뭐 반려동물도 그렇고 뭐 다음 화면도 볼게요. 본인도 뭐 관저에 더 있고 싶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관저를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거지만 실제로 그러면 나와서 뭐 지지자들에게 혹은 늘 여러분 곁에 있을 거다라는지 이런 메시지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제 조기 대선 모드로 뭔가 바꾸려고 하는데 윤 전 대통령 목소리가 어쨌든 여기서 교차로 나오면 이게 어떤 정도의 실익이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당시에 계엄 이후에 예. 첫 번째 낸 메시지와 두 번째 낸 메시지가 상당히 결이 다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미안하다 그러고 당에서 좀 자기의 거취 문제 뭐 이거 해달라고 하다가 예. 두 번째는 이거 내가 뭐가 잘못했냐 뭐 이런 아주 강성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번에도 보면 비슷한 메시지 같아요. 짧은 이 국민들에게 어떤 죄송한 마음을 앓히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다가 두 번째는 이 변호인단이라고 하는 이 조직에 어떤 항상 곁에 있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예. 아까 이제 뭐 신당 창당 이거는 뭐 전혀 없다고 그러셨는데 이제 그런 의문들을 이제 커지게 만드는 거죠. 이런 요건들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어떤 그동안 메시지가 보면 첫 번째 메시지와 두 번째 메시지가 꽤 다르면서 지금 윤 대통령이 과연 그럼 뭘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의문점들이 이제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서 아까 윤상현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아예 이번에 그냥 따로 이 강성 보수들이 따로 어떤 이 조직을 만들어서 신당을 뭘 만들죠. 하자 뭐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국민의힘의 비판적인 분들이 예. 이제 과연 그러면 윤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가 이제 제일 관심인데 저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다. 확실하게 윤 대통령이 안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제 윤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재판도 있고요. 형사 재판도 있죠. 또 지금 각종 특검법 관련돼서 예. 김건희 특검법도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본인 힘으로 이거를 대응하기는 꽤 어려울 겁니다. 아하.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이든지 정치권의 예.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도움을 받기는 글쎄요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닌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경선이 진행된다 그러면.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서 자신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 후보가 되라는 법은 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윤 대통령이 지금 탈당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보는 이유도 과연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뗄 것인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세력을 형성해서 항상 여러분 곁에 있겠다는 그 이야기처럼 뭔가 정치적인 어떤 변수로 남아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저는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뭐 보수 진보 탈 것 없이 갈라질 것 없고 보수 내부에서도 여러 갈라진 목소리들이 있는데 성춘 부의장님 예. 오늘 정말 뒤늦게 알려졌지만 상당히 눈에 띄는 뉴스 하나가 있었던 게 뭐냐면 작년 15일 그러니까 계엄 사태 이후에 특정 항공사 기장과 부기장이 주목 다짐을 했다. 이게 지금 대통령 탄핵 대화를 하다가 주목 다짐을 했는데 이게 지금 와서 공개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하지만 이게 만약에 운행 중에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좀 뒤늦게라도 가슴을 쓸어낼 만한 일이거든요. 뭐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다행히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체류지 호텔에서 쉬던 와중에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12월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을 떠올려 보면 탄핵과 찬성 반대가 그렇게 막 극렬하게 대립하던 시기도 아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기장과 부기장이 쌓일 정도의 사안. 그러면은 지금 1월, 2월을 겹치면서 지금 그 나라가 더 이렇게 극단적으로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저렇게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더 큰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정치권이 좀 책임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반으로 갈라진 게 저는 오롯이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단순히 탄핵과 찬성과 반대 이렇게 나눠서 쌓인 것뿐만 아니라 예. 싸우는 과정 속에서도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상대방을 마치 비난하고 뭐 그 해코지를 해도 괜찮을 대상인처럼 이렇게 몰아갔던 이 정치 문화 자체가 예. 국민들 사이에서도 서로 그 정치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이렇게 싸움까지 이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이 단순히 이거를 하나 해프닝으로 볼 게 아니라 예. 지금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극단의 정치가 국민들에게도 전염되어서 나라가 지금 두동강이 났다.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늦게 알려진 그 기장과 부기장의 주목 다짐 얘기까지 오늘 있었던 뉴스와 함께 윤 전 대통령 근황 혹은 친당 창당 제안 얘기까지 윤상현 의원이 주장한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